우리 몸의 방어작용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어작용의 개념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방어작용은 병원체의 침입을 막거나 두 가지 패턴으로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침입을 아예 못하게 하거나,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 들어온 병원체를 죽이는 거죠. 자, 이렇게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원체라 한번 이렇게 종합 선물 세트를 첫 번째로 막아주는 아이가 있어요. 우리는 얘를 피부라고 합니다. 피부. 그리고 어쩌다가 들어온 아이들이 있어요. 얘네들이 들어오면은 세균이 이렇게 들어왔다고 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방어선이 두 가지가 있는데, 먼저 피부에서 아예 처음부터 못 들어오게 하는 거고, 들어온 아이들을 먹어버리는 거죠. 이렇게 먹어버리는 거예요. 먹으면 얘네들은 녹여버려요. 얘를 우리는 식균 작용이라고 해요. 그리고 얘를 1차 방어작용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방어작용에 대해서 1차 방어작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제 설명하면서 보도록 하죠. 피부에는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피부를 막 확대해서 보면 피부 전체가 각질화된 세포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가 흘리게 되는 자, 1차 방어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1차 방어는 처음부터 못 들어오게 하거나 들어온 아이들을 죽이는 것들이죠. 식균 작용, 그리고 나머지 분비물로 인한 녹여지는 용해 현상들을 이렇게 1차 방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이게 뭐냐면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우리 몸에서는 액체가 계속 나와요. 그게 뭐든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땀에는 약간 지방과 이렇게 혓바닥으로 피부를 핥으면은 약간 신맛이 날 거예요. 그 산성이라는 뜻이에요. 약간의 산성과, 그리고 땀에 섞여 있는 효소 중에 하나가 라이소자임이라는 게 있어요. 이 라이소자임은 세균의 세포벽을 녹여서 우리를 건강하게 만들죠. 그리고 눈물에도 있어요. 눈물도. 그리고 해부나 어떤 동물들의 배가 갈라지면 거기에 장기들은 끈적끈적한 액체로 둘러싸져 있어요. 얘를 점막이라고 하고요. 얘도 라이소자임이라는 효소를 갖고 있어요. 공통적. 우리 몸에 분비되는 액체들은 거의 다 라이소자임을 갖고 있어서 세균들을 1차적으로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제일 중요한 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땀, 눈물. 여기 피, 땀, 눈물. 익숙하죠? 피땀 눈물. BTS가 부릅니다. 이거 아니고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죠. 이거는 겉에서 다 죽이는 거고, 속에 들어왔을 때 하는 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이 아이 하면은 끝날 것 같습니다. 염증 반응. 염증이 걸렸다라는 말을 진짜 쉽게 잘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세균 직접적으로 투입하는 방향은 두 가지 경로죠. 호흡기로 들어가거나 뭐에 찔려서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죠. 일단 여기는 1차 방어선이 피부가 찢어졌을 때 나오는 반응이에요. 대표적인 반응이 모기 물렸을 때, 모기 물리면 모기 침에 들어있던 여러 가지 물질들이 염증을 일으키죠. 그래서 살짝 부어오르는 게 염증입니다. 한번 자, 피부라고 하는데 이렇게 못에 찔렸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붙어있던 원체가 이렇게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
염증 반응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염증 반응은 증상이 그렇습니다. 부어오름, 가려움. 요거가 더 진행된 반응이 몇 가지가 있어요. 이를 뭐라고 하냐면 알레르기, 꽃가루 같은 거 있죠. 그러면 얘가 항원으로 인식해요, 몸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봐야 될 호르몬이 있는데, 얘를 우리는 여기 나오는 중요한 거예요. 히스타민이라고 있습니다. 요 히스타민은 밑에 그림을 설명할 건데 혈관을 확장시켜요. 이 작용 때문에 여러 가지가 나와요. 알레르기 반응이랑 똑같은데요. 히스타민 반응을 하면은 콧물이 나와. 그리고 눈물이 나와요. 이런 것들. 어떤 분비물을 증가시켜줘요. 왜냐하면 혈관이 확장되니까. 그리고 부어올라. 히스타민 때문에 부어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부어오르다 보니까 몸이 가려워. 그런 거 있죠. 그런 작용을 하는 게 히스타민입니다. 염증 반응, 어떤 것에 찔렸을 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못에 찔렸어요. 그러면은 못에 찔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못에 묻어있던 병균들이 들어오는 거죠. 파상풍 같은 것들이죠. 파상풍. 그래서 병균들이 들어와, 병원체가. 그러면은 요 비만 세포가 히스타민을 갖고 있다가 병균 왔어요 하면서 요 비만 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하죠. 병균을 발견하고 히스타민을 던져요. 신호죠. 신호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 히스타민들이 혈관벽 같은데 묻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혈관벽들은 이거에 반응을 해서 확장이 돼요. 히스타민의 작용은 혈관이 확장되면 혈관 근처에 있던 요 구멍들이 커져요. 원래는 작았다가 확장되면은 커져요. 요 사이로 백혈구들이 출동을 합니다. 백혈구들이 등장해요. 1번. 그러면 충분히 백혈구들이 나올 때까지 히스타민을 계속 분비시켜줘요. 비만 세포는 갖고 있다. 얘 한 마리밖에 없는 게 아니에요. 많겠죠. 그래서 백혈구들이 충분히 나오면은 무슨 짓을 하냐? 그러면 얘는 식균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먹고, 근데 항상 이기는 게 아니죠.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병균한테 질 때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병균한테 져서 둥둥 떠다니는 백혈구의 사체를 우리는 고름이라고 하죠. 고름. 조직세포도 있을 거고요. 떨어져 나간 진물 같은 게 나오죠. 상처가 나면. 근데 상처가 치료하지 않고 가만히 냅두면 고름이 생겨요. 백혈구들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리고 또 요 백혈구는 어떤 질병을 판단할 때 많이 쓰여요. 언제 쓰이냐? 예를 들면 장염할 때 피 검사를 한번 해요. 그러면 우리는 백혈구 수치를 봐요. 염증은 곧 백혈구 수죠. 염증이 나면 날수록 그 피 속에 있는 백혈구 수는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염증에 더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때부터 1차전에 졌어. 그럼 우리는 요 방법을 씁니다. 요걸 설명 안 했네. 혈관이 확장되니까 혈관의 부피가 커지는 거겠죠. 그래서 피부가 부어 오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부어 오르렀으면 염증이 생겼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제 두 번째, 백혈구들이 졌을 때 못 막아. 식균 작용했는데 다 못 먹었어. 너무 많아서. 그럼 어떻게 될까요? 2차 방어라고 하는 거예요. 얘를 2차 방어. 1차 방어에서 우리가 못했으면, 1차 방어 작용에서 못했으면 우리는 2차 방어로 가는 거죠. 2차 방어까지 간 애들이 많을까요? 손에 꼽습니다. 그래서 손에 꼽기 때문에 얘네들은 특별한 방법으로
공격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1차 방어 쉽게 뚫을 수 있는 아이들이니까 2차 방어에서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런 방법들이 되게 많은데 우리는 2차 방어에서 사용되는 게 뭐냐면 항체입니다. 항체. 이 항체로 특별하게 하는 거죠. 그 전에 표시를 해둬요. 백혈구가 얘는 못 이기겠어 하면서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얘 병균이야 라고 하는 표지자, 항균 단백질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게 표지되면은 너 나쁜 애야 하면서 이렇게 낙인이죠. 낙인. 백혈구가 걔만 공격해요. 특정한 신호가 있는데 얘가 망가지면은 뭐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해서 자기 세포인데 자기를 공격해. 뭐 그런 것들이 되게 많아요. 류마티스 관절염 뭐 그런 것들 있죠. 연골을 막 공격해서 연골이 붓고 이상하게 변해내 되는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2차 방어 시작하도록 하죠. 항체와 항원, B림프구, T림프구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다루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